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실은 그때도 이제 이 검사께서 이제 이거를 범죄 집단으로 기소한 것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고무적인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범죄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을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범죄 단체 등 조직에 관한 죄가 있어서 최대 사형까지 이제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행법상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조폭이라고 하죠. 조폭들 과거 이제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률인데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조폭들은 이제 살인을 한다든가 강도를 한다든가 강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금품 같은 거를 이제 폭행 등을 행사해서 이제 갈취를 한다든가 그런 조직적인 그런 강력범죄를 원래 이제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과거 옛날 정권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었듯이 그런 취지로 제정돼서 이 재산범죄, 사기, 뭐 횡령, 배임 같은 이제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그런 범죄에는 적용을 안 하는 게 약간 실무의 경향이었어요. 이게 법 제정 취지라든지 그런 그 입법자의 그런 그 의도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일단 이런 재산범죄에 적용을 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포럼에서 느꼈는데 이거는 수사하시는 검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를 하냐 마냐는 오로지 검사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세 사기라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가해자가 뭐 건축주가 있고 뭐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있고 중개인이 있고 뭐 부정대행업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검사가 입장에서 과거에는 이거는 범죄가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 정범 정도로 기소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님들께서 검사의 권한을 정말로 제대로 행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전세 사기를 범죄 단체 내지 범죄 집단으로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기소를 이제 하신 거고, 뭐, 이거는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사안마다 다르긴 한데요. 결국은 검사님께서 이거는 판단하실 문제고, 지금 기소를 해서 실제로 처벌도 지금 판례가 지금 범죄 집단 그 조직으로 처벌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이상, 경찰분들 단계에서부터 이제 범죄 집단 조직제도 같이 적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개시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기소를 할 때 이 범죄단체 조직으로 기소도 하시고 처벌도 좀 최대한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범죄 단체하고 범죄 집단이 있는데 이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들 간에도 이거를 제대로 이제 다루지 않는 이상은 참 그야말로 이제 같은 말이라고 봐도 거의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구분을 하면 판례에서는 이제 단체를 좀 더 이제 강한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집단은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보는데 이 법률 규정상으로 지금 그냥 집단, 단체가 됐든 집단이 됐든 법적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거라고 보고 법리적인 차이는 단체는 이제 좀 더 훨씬 더 결합성이 강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두목이 있고 뭐 간부가 있고 막 그런 조직 체계가 좀 더 견고한 거를 이제 범죄 단체라고 보통 보고요. 범죄 집단은 이제 약간 그 뉘앙스만 봐도 집단이란 거는 그냥 일종의 뭐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친해져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좀 이런 통솔 체계 같은 게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다르다고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조직폭력 단체에 적용되는 이 법적 제재가 지금 전세 사기 단체, 전세 사기 단체죠. 사실은 집단 여기도 지금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사기건에 대한 그 어떤 그 형벌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도 또 다른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이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본다고 하면 피의자를 좀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관돼서 그러면 이제 이런 조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또 역시 이제 포럼에서도 한번 다뤄진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인지수사도 있지만 이제 고소를 좀 상세한 내용으로 고소를 해주시는 거가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조직적인 범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사람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피해자분들은 거기에 얼마만큼 누가 엮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피해자분들께서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상세하게 이제 거기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고소를 잘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경찰이나 이제 검찰 수사기관의 의지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공인중개사 정도 플러스 해서 이제 임대인 정도 그 정도만 보통 이제 접하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얽히고 설키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막 적게는 몇 명이지만 수십 명 앞으로는 수백 명짜리 사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일을 이제 3명, 4명을 고소했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랑 과거에 있던 것들 그거를 찾아내는 건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피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거기에 얽혀 있는 공범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내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조직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딱 보이거든요. 예. 또 결론적으로는 고소를 잘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수사기관에서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련자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이제 색출해 내시는 게 조직범죄 수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일도 저희 포럼에서 이제 어떤 빌라 안에 있는 모든 그 세입자들이 다 터지니까 등본이나 이런 걸 떼어봤을 때 이제 과거에 판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같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또 딴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이렇게 더 수사가 확장되는 거를 봐서 이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직범죄 단체 그죠? 그 가능성을 두고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